YS 중학교 2학년 친구들 안녕. 예스 아카데미 세라쌤이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보고 활용에 대해서도 배워봤는데, 이번 시간은 함수에 대해서 배울 거야.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아마 함수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배웠을 거야.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자, 기억이 안 나도 크게 상관은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함수가 뭔지, 그러면 함수 값은 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상세하게 알고 있더라도 모르는 것처럼 처음에 전혀 처음 들어본 그런 개념인가 보다 할 정도로 좀 더 자세하게 선생님 설명을 해줄 거야.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알아볼 개념은 학습 목표, 함수의 뜻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함수의 뜻을 함수의 예들과 함수 값을 통해서 알아볼 거고, 그리고 1차 함수의 뜻과 그래프, 그리고 1차 함수란 무엇인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우선 함수의 뜻, 함수란 뭘까? 자, 여기 보면 두 변수 x, y에 대하여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하나씩 정해지는 대응 관계가 있을 때 y를 x의 함수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함수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잘 모르겠어. 함은 상자라는 뜻이야. 상자. 한자로 얘기하면 상자라는 뜻이거든. 그리고 수는 숫자를 나타내겠지. 그래서 어떤 수가 상자 안에 맞춰서 들어가는지를 찾아보는 게 그게 함수야. 그래서 하나의 어떤 상자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상자가 어떤 폼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함수를 영어로는 펑션이라고도 하거든. 그래서 이 형태, 이 상자 안에 어떤 수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계산되어서 그 값이 결정되는, 이게 값이 하나로 결정되어서 나오게 되면 이제 들어가는 어떤 수를 만일에 x라고 하고 나오는 수가 이제 y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을 때 그걸 함수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참고로 변수는 변하는 수겠지. 그러면 x와 y는 y같이 이렇게 수가 계속적으로 어떤 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도 달라질 거니까, 일정하게 달라질 거니까 그거 변하는 수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x와 y는 변수가 될 거고, 예를 들어서 y는 ax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두 수는 변수가 되는 거고, 이 수는 변하지 않는 수야, 상수. 여기에도 그렇게 적혀 있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함수의 예를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변수 x와 y가 정비례 관계. 정비례라는 거는 이렇게 x가 1배, 2배, 3배 이렇게 늘어날 때 y도 2배, 3배, 4배 이런 식으로 정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을 정비례 관계라고 해. 자,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그래프를 그릴 테지만, 그래프로 만약에 본다고 하면 x, y 이렇게 좌표가 있을 때 x 값이 만일에 x가 1일 때 y도 1, x가 2일 때 y도 2, 이런 식으로 1배, 2배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게 된다. 만일에 증가하게 되면 이렇게 직선을 나타내게 되겠죠. 그런 비율이 동등하게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늘어날 때 그런 걸 정비례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반비례 관계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반비례 관계가 있는 식은 이런 식이 되겠지. x가 2배, 3배, 4배 이렇게 늘어날 때 y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이런 식으로 반비례를 하는 거야.
그런 거는 반비례하는 식을 만약에 그래프로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는 이렇게 정비례하는 거였잖아.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감소하는 식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x 값이 늘어날 때 y 값은 감소하는 형태로 이런 식을 반비례라고 하거든. 자, 그래서 정비례하는 관계의 함수가 있을 거고 반비례하는 함수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정비례도 반비례도 아니지만 x의 값을 하나를 넣었을 때 y의 값이 하나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또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x 값이 변함에 따라 y 값도 일정하게 어떻게 변하는 그런 대응 관계가 성립이 되면 그런 경우는 함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함수는 뭐냐면 만일에 x 값이 하나인데 y 값 x에 1을 넣었는데 y가 2개 아니면 없거나 아니면 3개가 나오거나 막 이렇게 되잖아. 그럴 때는 함수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x 값 하나에 y 값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좌표로 나타낼 수 있는 거지. x가 1일 때 y는 12, x가 1일 때 y가 12, x가 2일 때 y가 6, x가 3일 때 y가 4, 이런 식으로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 정해지는 경우가 있으면 그거는 함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개념 유형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낮의 길이를 x, 밤의 길이를 y 시간이라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어. R표를 완성하시오. x가 1시간, 낮의 길이를 1시간이라고 했으니까 하루 24시간 중에서 y는 23시간, 밤의 길이는 24에 1 제외한 나머지가 되겠지. 이면 22가 될 거고 21이 될 거고 2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x값에 대해서 y값이 정해졌죠. 하나씩 정해지는지 말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해진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면 3-1번을 보면 자연수 x보다 작은 홀수를 y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근데 y는 홀수이면서 이 x값보다는 작은 홀수를 찾아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x가 1일 때 y는 1보다 작은 홀수는 없잖아. 그래서 없어. 2보다 작은 홀수는 1, 3보다 작은 홀수도 1, 4보다 작은 홀수는 1과 3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없거나 같거나 아니면 1 또는 3, 2개 이상이거나 이런 식으로 자꾸 변화가 생기게 되면 이런 경우는 함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해지는지 말하시오. y 값이 하나씩이 아니라 여러 개 또는 없는 경우로 정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함수가 아닙니다. 함수가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함수가 뭔지를 알았으니까 함수 값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함수 값은 함수의 표현 y가 x의 함수일 때 이것을 기호로 y는 fx라고 표시를 하는데 괜히 이렇게 보니까 좀 어려워 보여. 그렇지만 이제 f는 영어의 그 펑션에서 온 거야. 그래서 f에다가 x, 그러니까 이거를 y 대신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래서 만일에 y는 2x 플러스 3이라고 하면 이거를 대신해서 y 대신에 fx를 쓰고 2x 플러스 3 이렇게 쓰던지 둘 다 똑같은 말이야.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fx를 x의 값에 따라서 정해지는 그 y의 값, 그것을 바로 함수 값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그 좌표로도 나타낼 수가 있겠지. 예를 들어서 x가 만일에 0일 때
x가 0이면 fx는 x 대신에 0을 넣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좌표값을 나타낼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2, f의 2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x 값이 0일 때 y 값은 f0이 되는 거야. x가 1일 때 y 값이 f1이 되는 거야. 그리고 x가 2일 때 f가 f2가 되는 거지, y 값이. 이런 식으로 해서 좌표값들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개념을 조금 더 알아보면 y는 fx는 y가 x의 함수임을 기호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 그러니까 그냥 기호를 사용한 것 뿐이야. 그래서 괜히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fa면 fa라는 말은 아까 선생님이 한 것처럼 x가 이 말은 x가 0일 때 y는 f의 0이라는 거지. 그거를 이렇게 좌표식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민재는 집에서 10m 떨어진 도서관에 자전거를 타고 가려고 한다. 시속 Xkm로 달리면 Y시간이 걸린다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집에서 10km 떨어졌잖아. 떨어진 도서관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Y야. 그래서 우리 지난 단원에서 그 거속시 배웠잖아. 그치?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나타내는 거 기억나죠? 자, 그래서 y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러면 시간은 y는 시속 x로 달리잖아, 그지? 그래서 x분의 10이 되겠지, 거리. 그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f는 그러니까 이게 fx가 되는 거지. 그래서 fx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그냥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x가 5일 때의 함수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x 대신에 자, f5는 5분의 10 그래서 2가 되겠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5-1번도 한번 볼까요? 함수 fx는 2분의 1x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아까 우리 fx는 x 대신에 값을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x 대신에 5를 넣었어. 여기에 5를 넣는 거지. 자, 그러면 2분의 5가 되겠죠. 아주 간단하죠? 자, 그래서 f에 마이너스 4를 넣는 거야. x 대신에 마이너스 4를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4 플러스 2분의 6이 되죠. 그래서 약분을 하면 1이 되겠네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이제 1차 함수의 뜻과 그래프.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수가 뭔지도 알겠고 fx가 뭔지도 이제는 알겠어. 그러면 1차 함수는 뭔가 알아봅시다. 1차 함수 y는 fx에서 y가 x에 대한 1차식. 그러니까 우리 지난 단원에서 배웠던 1차 방정식 있잖아. 1차 방정식과 아주 흡사해요. 그런데 y는 무엇이라고 이렇게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x에 어떤 것을 넣었을 때 y 값이 딱 나오도록 y는 어떤 식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려주는 것이 이제 1차 함수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1차 함수는 x에 대한 1차 함수라고 x에 대한 1차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x는 차수가 1차여야 되겠죠. 그리고 상수 a와 b는 상수인데 a는 0이 아니어야 되겠죠.
만일에 0이면 x가 0 곱하기 x 해서 0이 x가 없어져 버리잖아. 그러면 y는 얼마라는, y는 b라는 식이 되어 버리니까 x에 대한 일자 함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기본 형태가 y는 ax 플러스 b다 라고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런 식들은 모두 일자 함수, 이게 x에 대한 일자 함수이다 라고도 할 수 있고 그냥 일자 함수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y는 x분의 1, 이거는 다시, 그러니까 x가 분모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차수가 1차가 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차 함수가 아니에요. 그러고 x의 제곱이니까 2차 함수죠. 이거는 2차 함수니까 1차 함수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a가 0이었을 때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모두 1차 함수가 아니게 됩니다. 2-1번 이제 개념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개념 유형을. 자, 1차 함수 fx는 2x-1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했지. 자, 그러면 이제 아주 간단하잖아. f0는 x 대신에 0을 넣어준 거야. 그래서 0이면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f1 f-1은 x 대신에 1을 넣었을 때, 그러니까 2-1이니까 1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4가 되겠네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FA는 3일 때 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2A 마이너스 1이 3인 거잖아. 그죠? 그러면 2A는 4니까, 2니까 A는 1이 되겠네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는 건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봅시다. 1차 함수의 그래프는 x의 간격을 이제, 자, 아까 앞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x 값이 얼마일 때 y 값이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 게 함수잖아. 자, 그래서 식이 이렇게 주어졌어.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주어졌죠. 그러면 x 대신에 x가 0일 때 y는 1이겠죠. 그래서 0,1에 표시를 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좌표를 먼저 찾아주고 그래프에다가 그 좌표를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x가 1일 때는 3이고 x가 2일 때는 5,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일씩 커질 때마다 아니면 일씩 작아질 때마다 y값을 표시를 하게 되니까 점점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x가 만일에 0.1이라고 해보자. 0.1일 때 y값도 구할 수 있죠. 그리고 a가 0.2일 때, 0.3일 때, 0.4일 때 이렇게 촘촘히 간격을 만일에 넣어준다고 하면 좌표도 촘촘하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점을 딱딱딱 다 찍다 보면 이렇게 하나의 직선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의 직선으로 나타내게 됐으니까 그게 이제 그래프가 된 거야. 1차 함수의 그래프.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2차 함수 막 이런 것도 배울 텐데, 1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직선이 돼요. 직선. 그리고 2차 함수 그래프는 포물선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2차 함수는 이제 이런 식의 그래프들이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는. 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배우는 거는 1차 함수니까 1차 함수에 포커스해서, 자, 그러면 y는 2분의 1 x 플러스 1 그래프를 그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순서는 아까 선생님이 좌표를 먼저 찾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x 대신에 0을 넣었고
x 대신에 1을 넣어보고 그래서 y 값을 각각 구하는 거야. 그래서 좌표를 다 찾은 다음에 그 점들을 이어주는 거지. 그래서 점이 두 개만 있어도 직선을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점 두 개만 가지고도 그 그래프를 찾아서 그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점 두 점을 이렇게 구하고 난 뒤에는 직선으로 연결을 하면 그래프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두 점을 이용하여 다음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좌표 평면 위에 그리시오 라고 했어.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자, x가 0일 때 0, 마이너스 5죠? 이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x에 0을 넣어봤으니까 y에 0을 한번 넣어봅시다. y가 0일 때는 x가 얼마일까요? y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5죠?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마이너스 0, 마이너스 5 하나 찾아서 점을 찍고 마이너스 5, 0 이렇게 하나 찾아서 이제 자를 이용해서 자, 이제 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직선을 그어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로 x가 0일 때 y는 마이너스 1. 또 y가 0일 때 x가 그러면 1일 때 1을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점을 두 개를 구했잖아. 그러면 0,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일 때 1,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3분의 2니까 여기쯤에 가겠다. 그죠?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자, 그러면 x가 0일 때 y가 0일 때는 x가 어떻게 될까요? y가 0일 때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x는 1, x는 3이에요. 이렇게도 구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3, 0 이렇게도 하나 찾을 수 있네. 자,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또 하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직선을 그어서 그 그래프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살펴볼 마지막 개념 평행이동, 그리고 평행이동을 이용하여 1차 함수를 그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평행이동이라는 건 뭐냐면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y 절편, 그러니까 조금 이따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할 텐데, 자, 평행이동을 한다는 거는 한 도형을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옮기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만일에 이렇게 생긴 이 정사각형을 뭐 오른쪽으로 2cm 이동을 한다. 그러면 모양은 그대로 있고 이렇게 옮겨지잖아. 그런 것처럼 직선도 이렇게 생긴 직선을 만일에 오른쪽으로 4cm 만일에 이동을 했다. 그러면 모양은 그대로지만 이렇게 자리가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그걸 이제 평행이동이라고 해. 자, 그러면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를 이렇게 놓고 y축 방향으로,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y는 ax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 그래프는 y는 ax라는 그래프야. 그런데 이 그래프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한대. 그러면 모든 점들이 x값은 그냥 그대로 있지만 y값이 b만큼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던 점이 여기로, 여기 있던 점이 여기로, 여기 있던 점이 여기로, 이렇게. 자, 그러면 b가 플러스가 된 거지. y의 값이 0에서 b로 이동이 된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평행 이동이라고 하고, y는 ax에다가 b만큼 평행 이동을 한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런데 만일에 b가 마이너스로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b 값이 음수일 때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겠지. 그래서 b만큼 평행 이동한 직선을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식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 자, 그러면 평행 이동을 이용하여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먼저 y는 ax 플러스 b라는 식을 그리고 싶은데, 처음에 이걸 먼저 그리는 거야. 그런 다음에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먼저 1번 이걸 그리고 난 다음에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합니다. 그렇게 그릴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개념을 문제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다음 1차 함수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이렇게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 아래 값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나타내는 1차 함수의 식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러면 이게 b라는 거야. 이게 b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y는 x 플러스 1. 1만큼 평행 이동한 식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2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x를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식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5-1번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네모안에 알맞은 것을 써놓고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좌표 평면 위에 그리시오라고 했어. 그러면 먼저 이 이동한 거를 제외한 2분의 1x 그래프를 먼저 그리죠. 이렇게 먼저 그렸어. 그러고 나서 2분의 1x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평행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3만큼 평행 이동을 해야 되니까 y 값이 0에서 3으로 이동을 하겠죠. 2에서 3을 더한 것만큼 이동을 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울기라든지 이렇게 기울어진 정도, 그런 거는 하나도 바뀌는 게 아니야. 바뀌지 않고 그냥 y축 좌표가 3씩 더 이동을 한 거가 되는 거지. 그래서 평행 이동을 한 그래프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x절편, y절편, 그리고 기울기까지 해서 다음 주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들 숙제 열심히 하고 오늘 새롭게 배워본 함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문제 풀어보고 쌤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문제풀이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